안녕하세요. 시원아래 중학교 여러분. 2024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원아래 중학교 기출분석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자, 먼저 기출분석을 하기 앞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 친구들이 있죠. 2학년 학생들. 이번에 주말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서 심할 때는 이제 일요일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우리 노력을 하면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일단 보시면은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와 식의 계산, 순환소수가 나오는 단원이에요. 순환소수가 나오는 단원인데 순환소수는 빼고요. 지수법칙과 계산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1차 함수까지, 1차 함수의 식까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시험 범위 같은 경우도 작년이랑 조금 다르죠? 작년 거는 한번 여기 위에다가 띄워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 분석을 조금씩 할 텐데 하나씩 볼게요. 자, 수화식의 계산에서 기본적으로 지수 법칙의 계산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보다는 좀 쉬운 문제로 학생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쭉 치고 올라올 수 있게 해줬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중 2개랑 상 문제도 하나쯤은 넣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요 상 문제는 극상은 아니고요. 조금 이런 류의 문제들 안 풀어봤던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총 단원별 합계는 7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이 단원이 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 단원보다는 부등식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부등식을 줄이고 이 문제를 많이 넣었던 게 좀 특징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1차 부등식이에요. 1차 부등식에서는 이렇게 생각보다 문제가 너무 조금 나왔어요. 하 문제 하나, 중 문제 하나.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냈고요. 활용 문제가 조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일부러 그래서 좀 간단한 문제들로 이렇게 내셨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연립방정식이라는 문제에서 또 다시 좀 문제가 많아지죠. 문제를 많이 냈죠. 자, 연립방정식 풀이 같은 경우는 간단한 문제들로 먼저 연립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천천히 잡아가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중문제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연립방정식 활용 같은 경우 활용 문제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일부러 좀 쉬운 문제들 위주로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중 2개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이 활용 문제를 많이 안 푼 친구들은 여기 있는 문제들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1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는 1차 함수의 뜻과 성질을 잘 알고 있느냐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많이 나왔었고요. 1차 함수의 식을 쓰고 그 계산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하 2문제, 중 1문제, 상 1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하는 13문제, 중은 8문제, 상은 2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전체는 24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22문제였었는데 문제수가 2개 더 많아졌죠.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금 보기 편하게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하 수준의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문제, 상문제는 조금 나왔다. 근데 여기 있는 나온 요 상도 극상의 문제는 아니었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교를 하자면은 사실 제가 이 비교를 한다는 거는 시흥에 있는 다른 학교들과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저희 학교 문제들이 우리 학생들이 배우기에 많이 어려웠다 막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전체적으로 시흥에 있는 중학교 레벨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하자면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중간 정도 되는 난이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난이도였으면 중간보다 조금 높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평이하게 아주 잘 내셨다. 이 정도로 진행을 할게요. 간단하게 이제 문제들을 조금 볼 거예요. 자, 학교에 나왔었던 문제, 유사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에서 직전 대비로 풀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있는 값을 근데
지금 요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왔어요. 여기 있는 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꾸셨더라고요. a만 있는 게 a-4b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4b를 이쪽으로 이항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를 조금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다음 식을 b의 식으로 나타내라. 자, b의 식으로 나타내라는 말을 뜻을 아마 다른 데에서는 좀 못 들어봤거나 다른 문제집에서는 이런 류의 문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못 푼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b의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은 a 능꼴로 고쳐가지고 요 a 능꼴의 값을 여기 안에다가 대입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여기 있는 거에서도 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거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변형해야 되는 거 이 말의 뜻을 이해해야지 요걸 변형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형을 한 다음에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할 텐데 3 한 다음에 요 a의 값을 요 그 안에 바로 대입을 하면은 괄호 열고 4b 마이너스 1 이런 거 괄호를 안 친 학생들 때문에 실수를 할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7b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에서 3이 이 안에 분배가 되겠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분배 법칙 사용하는 것도 할 줄 알았어야 됐어요. 12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b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여기 안에서도 동류항을 찾아서 계산할 수 있는 것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동류항 길이는 더할 수 있으니까 12 마이너스 7은 5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이너스 3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직전 대비해서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자, 여기 있는 거 안에서 간단하게 보자면은 자, 학교에 나왔었던 문제의 유사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에서 직전 대비로 풀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있는 값을 근데 지금 요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왔어요. 여기 있는 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꾸셨더라고요. a만 있는 게 a-4b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4b를 이쪽으로 이항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를 조금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다음 식을 b의 식으로 나타내라. 자, b의 식으로 나타내라는 말을 뜻을 아마 다른 데에서는 좀 못 들어봤거나 다른 문제집에서는 이런 류의 문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못 푼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b의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은 a 능꼴로 고쳐가지고 요 a 능꼴의 값을 여기 안에다가 대입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여기 있는 거에서도 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거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변형해야 되는 거 이 말의 뜻을 이해해야지 요걸 변형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형을 한 다음에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할 텐데 3 한 다음에 요 a의 값을 요 그 안에 바로 대입을 하면은 괄호 열고 4b 마이너스 1 이런 거 괄호를 안 친 학생들 때문에 실수를 할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7b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에서 3이 이 안에 분배가 되겠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분배 법칙 사용하는 것도 할 줄 알았어야 됐어요. 12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b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여기 안에서도 동류항을 찾아서 계산할 수 있는 것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동류항 길이는 더할 수 있으니까 12 마이너스 7은 5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안에서 간단하게 보자면은 문제 글이 길죠. 학교 시험도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숫자만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들이 길어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서 조금 포기한 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번씩 이거를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30층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지면으로부터 엘리베이터가 바닥까지 높이가 120m다. 라고 나왔어요. 지면으로부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떨어져 있는 요 정도가 120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서지 않고 30층을 출발해서 초속 6m로 내려오는데요. 근데 지면으로부터 엘리베이터 바닥까지 높이가 60m인 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m인 순간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내려왔겠죠? 여기 위에 있다가 몇 초인지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면은, 자, 여기서 높이를 y로 잡고 그리고 초를 x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높이를 생각해 볼게요. y는 맨 처음에 높이 몇이었죠? 120이었죠. 요 120이라는 값에서 1초에 6m로 어떻게 한다? 내려온다. 내려온대요. 그럼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죠. 1초에 6m씩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6x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1초가 지나면은 6m 내려오고 2초가 지나가면 12m가 내려오는 이런 식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만약 여기 있는 거에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고 하면은 마지막 답은 우리가 높이가 60m인 순간은 몇 초인지를 물어봤죠. 60m는 높이잖아요. 높이는 y라고 했죠. 그럼 이 60을 y에다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이항을 시키면은 결국에 여기 있는 이 값은 6x는 120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고요. 그럼 6x는 60이 되겠죠. 양변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양변을 6으로 나눠줘야겠죠. 여기에서는. 그럼 x의 값은 10. 그래서 여기서는 10초인데 학교 시험 문제가 문제는 똑같이 나왔는데 좀 푸는 방식은 많이 다를 거예요. 숫자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좀 시험은 난이도 같은 경우는 뭐 평범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박타고라스 수학학원에 다녔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렇게 열심히 주말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 시험 대비를 준비했던 것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었던 친구들도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자신감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교 난이도가 2학년은 좀 많이 쉬웠는데 사실 3학년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3학년에 관련된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